나는 4살 무렵 처음으로 위그든 씨의 사탕 가게에 들렀다. 가게 안은 온통 사탕 천지였다. 사탕에서 풍기던 향기로운 냄새는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위그든 씨는 늘 방울소리와 함께 나타났다. 가게 문에 달린 조그마한 방울이 울리면 조용히 나타나서 진열대 뒤에 서곤 했었던 것이다. 그는 꽤 나이가 많아서 구름처럼 희고 고운 백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많은 사탕 중에서 딱히 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먼저 머릿속으로 어느 것을 하나 충분히 맛보지 않고는 다음 것을 고를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내가 고른 사탕이 하얀 종이 봉지에 담길 때에는 늘 괴로운 아쉬움이 따랐다. 다른 것이 더 맛있지 않을까? 더 오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위기든 씨는 골라놓은 사탕 봉지를 넣은 다음 잠시 기다려 주었다. 무슨 말을 더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하얀 눈썹을 치키고 서 있으면서 방금 산 사탕을 다른 사탕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음을 말없이 일러주었다. 계산대 위에 사탕값을 올려놓은 다음 사탕 봉지가 비틀려 못 끼고 나면 잠깐 동안 주저하던 시간은 끝이 나는 것이었다. 우리 집은 전찻길에서 2구간이나 떨어져 있었다. 때문에 차를 타러 나갈 때나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올 때 언제나 그 가게 앞을 지나야 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볼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를 데리고 나가셨다가 전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그든 씨의 가게에 들르셨다. 어디 볼까? 어머니는 기다란 진열장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때 커튼 뒤에서 노인이 나타났다. 어머니와 노인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나는 눈앞에 진열된 사탕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줄 사탕을 몇 가지 고른 다음 값을 치르셨다. 어머니는 매주 한두 번씩 시내에 나가셨고 그 시절에는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늘 어머니를 따라다녔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그 사탕 가게에 들르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버렸다. 그 무렵 나는 돈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저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건네주면 그 사람은 또 을에 무슨 꾸러미나 봉지를 내주는 것을 보고는 아하, 물건을 팔고 사는 건 저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 위그든 씨 가게까지 2구간이나 되는 먼 거리를 나 혼자 가보기로 한 것이다. 상당한 고생 끝에 간신히 그 가게를 찾아 커다란 문을 열었을 때 귀에 들려오는 그 방울소리를 지금도 나는 뚜렷이 기억한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천천히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다. 이쪽엔 박하상기가 나는 납작한 박하사탕이 있었다. 그리고 쟁반에는 조그만 초콜릿 알사탕, 그 뒤에 있는 상자에는 입에 넣으면 흐뭇하게 뺨이 불룩해지는 굵직굵직한 눈깔 사탕이 있었다. 단단하고 반들반들하게 짙은 암갈색 설탕 옷을 입힌 땅콩을 위그든 씨는 조그마한 주걱으로 떠서 팔았는데 한 두 주걱에 1센트였다. 물론 과자도 있었다. 그것을 한 입 문채로 입안에서 녹여 먹으면 꽤 오래 우물거리며 먹을 수 있었다. 충분하다 싶을 만큼 내가 이것저것 골라 내놓자 위그든 씨는 나에게 몸을 구부리며 물었다. 이걸 다 사려고? 그래, 돈은 가지고 왔니? 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주먹을 내밀며 위그든 씨의 손바닥에 반짝이는 은박지로 정성스럽게 싼 6개의 버찌시를 조심스레 떨어뜨렸다.
위그던 씨는 잠시 자기 손바닥을 들여다보더니 다시 한참 동안 내 얼굴 구석구석을 쳐다보았다. 돈이 모자라나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나서 대답했다. 아니다. 돈이 조금 남는 것 같아. 거슬러 주어야겠는데? 그는 구식분고 쪽으로 걸어가더니 철컹 소리를 내며 서랍을 열었다. 그러고는 계산대로 돌아와서 몸을 굽혀 내 손바닥에 2센트를 떨어뜨려 주었다. 내가 혼자 거기까지 가서 사탕을 사실을 아신 어머니는 나를 꾸중하셨다. 그러나 돈의 출처는 물어보지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다만 어머니의 허락 없이 다시는 거기에 가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을 뿐이었다. 나는 확실히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그 후 2번 다시 볕지시를 쓴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아 허락이 있었을 때에는 분명 1, 2센트씩 어머니가 돈을 주셨던 것 같았다. 당시로서는 그 모든 사건이 내게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자라는 동안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내가 17살이 될 무렵 우리 가족은 동부로 이사를 갔다. 거기서 나는 성장해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었다. 아내와 나는 외국산 열대야를 길러 파는 장사를 시작했다. 당시는 양어장이 아직 초창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시절이라 대부분의 물고기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었다. 한 쌍에 $5 이하짜리는 없을 정도였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남자아이 하나가 제 누이 동생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다. 그 남자아이는 17살 정도밖에 안 돼 보였다. 나는 바쁘게 어항을 닦고 있었다. 두 아이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수정처럼 맑은 물속을 헤엄치고 있는 아름다운 열대어들을 보았다. 그러다가 소리쳤다. 우리도 저거 살 수 있죠? 물론이지. 나는 대답했다. 돈만 있다면야. 네, 돈은 많아요. 하고 남자아이가 자신있게 말했다. 말하는 폼이 어딘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얼마 동안 물고기들을 살펴보더니 손가락으로 몇 가지 종류를 가리키며 한 쌍씩 달라고 했다. 나는 아이들이 고른 것을 그물로 건져 휴대용기에 담은 후 들고 가기 좋도록 비닐봉지에 넣어 남자아이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얘들아, 조심해서 들고 가야 한다. 걱정 마세요. 남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누이 동생을 돌아보고 말했다. 네가 돈을 내. 나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다음 순간 꼭 쥐어진 여자아이의 주먹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태를 금세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올 말까지도. 소녀는 쥐었던 주먹을 펴고 내 손바닥에 5센트짜리 백동화 2개와 10센트짜리 은화 1개를 쏟아 놓았다. 그 순간 나는 먼 옛날 위그던 씨가 내게 물려준 유산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제야 비로소 지난날 내가 그 노인에게 안겨주었던 곤란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았고 그가 얼마나 멋지게 그것을 해결했던가를 깨달았다. 내 손 위에 올려진 그 동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나 자신이 그 조그만 사탕가게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 옛날 위그든 씨가 그랬던 것처럼 두 어린이의 순진함을 보존할 수
또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날의 추억이 너무나도 가슴에 벅차 나는 목이 메었다. 소녀는 기대에 찬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모자라나요?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다, 돈이 좀 남는걸? 나는 목이 메는 것을 참으며 간신히 말했다. 잠깐 기다려봐. 거슬러 줄 게 있다. 나는 금고 서랍을 뒤져 소녀가 내민 손바닥 위에 2센트를 떨어뜨려 주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보물을 소중하게 들고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 두 어린이의 모습을 문 옆에서 지켜보고 서 있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보니 아내는 어항 속의 물품들을 다시 가다듬어 놓느라 걸상 위에 올라서서 두 팔을 팔꿈치까지 물속에 담고 있었다. 대관절 무슨 까닭인지 말씀해 보세요. 아내는 나를 보고 물었다. 물고기를 몇 마리나 주었는지 알기나 해요? 한 30달러어치는 주었지. 나는 아직도 목이 맨 채로 대답했다. 이해해줘.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위그든 씨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아내의 두 눈은 젖어 있었다. 아내는 걸상에서 내려와 나의 뺨에 조용히 입을 맞춰줬다. 나는 아직도 그 박하사탕의 향기가 잊혀지질 않아.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어항을 닦으면서 어깨 너머에서 들려오는 위그든 씨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를 들었다.